이륙이 얼마 남지 않은 분주한 비행기 안. 그때 한 여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비행기 비상구 문 앞에 서는데요. 이를 본 승무원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승객님, 그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외침에도 이 여성은 망설임 없이 비상구 문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항공사에서 8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아나스타샤라고 하며 의도치 않게 한국에 갔다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국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인 아버지와 러시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과 러시아 혼혈이고 엄한 중국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라서 중국이 옛날부터 없고 달래면서 키운 나라인데 최근에 한국 내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무시할 뿐 아니라 중국이 실수한 일만 강조하면서 깎아내리기 바쁘다고 들었을 때는 참 감사도 모르는 나라구나라고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정신승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동생 같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귀여워도 한국 방문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왕 시간이 된다면 넓은 중국을 방문하는 게 더 볼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 화교 출신으로 화교 특유의 관시라고 불리는 화교들만의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는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수많은 여행 건설 디자인 업계의 큰손들과 창업가, 고위직을 만나 중국인들의 대단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은 황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함을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어서 중국 문화는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셨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오해는 점차 쌓여만 갔고 한국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러시아의 S7 항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응해 서방이 부과한 제재로 러시아의 민간 항공기와 예비 부품,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 등을 금지하였고 이런 제재는 결국 항공기 정비 수리 등의 차질을 발생시키며 항공기 사고를 3배나 증가시켜 2022년 2월 이후 여객기 76대를 잃는 등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고 러시아 내 여객 수송량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18%가량 줄고 있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영 회복이 어려워짐에 따라 S7 항공은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직원 감축을 실행했고 저도 그 감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른 항공사에 재취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실제로 저와 같은 시기에 해고된 많은 승무원 동료나 선후배들이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저도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승무원이 되는 과정이 유독 너무 힘들기도 했고 어렵게 되다 보니 7년이라는 시간을 힘들어도 버티면서 지내왔던 터라 갑작스런 이직보다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었기에 잠시 쉬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승무원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로서 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진짜 여행을 다녀보자라는 의견에 서로 동의했고 각자 가고 싶은 나라를 말하기 시작했죠. 대부분 유럽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유럽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한 몽골 출신이었던 친구가 한국에 친한 승무원도 있고 요즘 한국이 볼거리가 많다면서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겉으로는 크게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선진국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 러시아도 전쟁 때문에 힘든데 굳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갈 필요가 있냐고 물었고 솔직히 중국이 베푼 호의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가 최근에 드라마 몇 개 뜨고 노래 몇 곡 인기 끌었다고 달라진 게 있겠냐면서 저는 이런 좋은 기회에 가기 싫다고 말했고 많은 동료들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몽골인 친구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본인은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의견을 좁히지 않았고 결국 그 친구 혼자 한국에 먼저 가 있고 우리는 유럽과 중국을 우선 돌면서 일정상 여유가 생기면 한국에서 만나거나 중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한국에 갔다가 후회하고 우리에게 합류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결국 몽골인 친구만 한국으로 향했고
저희는 고민 끝에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이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건 이때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착한 프랑스 파리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펠탑을 보았을 때는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왜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체의 상징이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상에서 혹은 멀리서 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 누구나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파리의 전경을 구경하기 위해 에펠탑에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아름다움은 골목의 디테일, 센강을 거닐 때의 여유로움 등 사소한 것에 있기에 위에서 보는 경치는 크게 감흥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환상이 깨지고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센강, 샹젤리제 거리, 아름다운 고전 건축물 등 아름답고 고상한 도시를 기대하고 갔다가 냄새나는 골목과 길거리에 널린 쓰레기, 담배꽁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 시민들인지 관광객들이 버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얼마 후면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여 기대하고 왔는데 이 상태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쓰레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길거리에 노천 소변기가 즐비한 프랑스에서는 소변이 옆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길거리에 소변 지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길거리를 어디를 가도 화장실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조차 적응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냄새에 지쳤다면 숙소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빈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TV를 틀어도 온통 빈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빈대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벌레를 귀신보다도 무서워할 정도로 너무나 무서워했기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빈대가 숙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에도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었죠.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그것도 선진국인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서 벌레가 나올까? 라는 생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요. 설마는 사람을 잡는다고 정말로 빈대가 의자 시트에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순간 지하철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분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갸우뚱했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위생관리가 굉장히 열악한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던 프랑스였는데 문화유적지를 가도 낭만이 가득한 센강을 가도 심지어 많은 시민이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가도 특유의 악취는 항상 따라다녔고 노상방뇨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파리 시민에 대한 환상까지 와르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자 선진국이라 여겼던 프랑스가 이 정도인데 한국에 혼자 여행 간 친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혼자 가기로 한 본인의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들 모두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영상통화를 한국에 간 친구에게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한국에 있는 친구의 모습에 저희는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매우 밝은 표정으로 너희도 재밌게 지내냐며 한국 오기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처럼 뭔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에 순간 당황해서 우리 모두 프랑스도 너무 좋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를 받은 장소가 한국의 지하철이라면서 한국은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좋고 지하철역에서 공연도 한다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한국 여행에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구가 걱정됐는데 오히려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뭐가 그리 만족하는 걸까? 일부러 잘 지내는 척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밝은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너무나 몸이 간지러워서 긁으면서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제 팔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팔뚝과 다리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띄엄띄엄 보였고 두세 개의 물린 자국이 일렬로 나 있는 곳도 있었고 한 군데는 붉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급하게 몸을 살펴보니 허벅지와 복부에도 같은 반점들이 있어서 당황했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큰 소리를 내자 친구들도 일어났고 친구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날 밤 침대 시트가 조금 낡아 보였지만 단순히 오래된 침대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설마 호텔 침구류에서 빈대가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졌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낭만적인 파리에서 빈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여행의 피로는 고사하고 새로운 스트레스가 더해져 당장 프랑스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몸을 호텔에서 씻는 것조차 불안하여 저희는 빨리 짐을 챙기고
프랑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 머물기에는 전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극에 달했기에 일단 프랑스를 떠나자는 게 동일된 의견이었죠. 다음으로 이동할 나라로 몽골인 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차라리 중국에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하여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중국 공항은 예상한 대로 무척이나 깔끔했고 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전부 열려 있어서 당연히 빈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경악스럽게도 화장실 안에는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물론 친구들도 모두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던 일을 마저 보는 것에서 이게 정말 문화이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화장실을 선진화하는 시도를 하면서 시설적으로 많은 개선을 이뤄냈지만 결국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문은커녕 칸막이도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며 자라와서 칸막이에 문까지 닫혀있는 화장실을 갑갑하게 여겼고 화장실 문이 있어도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공항 화장실에서조차 답답하다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것을 보면서 관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고 나쁨 선악의 갈라치기로 볼 문제가 아니라 아직 중국 시민의 의식 수준은 여기까지고 다만 변화는 하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자랑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화장실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돼서 당황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는 문화가 있다고 말하면서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공항을 빠르게 나왔습니다. 밖을 나와보니 스모그가 잔뜩 끼어서 100m 앞 건물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했었나? 새삼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숨쉬기도 힘들다고 말하며 급하게 마스크를 구매해서 착용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눈으로 보고 코로 들어 마시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저희는 일단 오늘은 중국의 대자연 속에서 캠핑을 해보고자 했기에 목적지인 중국 도교 4대 명산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유명한 무당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산세는 거침없이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고 웅장함 또한 대단했습니다. 끝없는 지평선에 조금씩 불쑥 튀어오르는 산세를 보면서 과연 해발 1612m의 무당산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중국이 땅이 넓어서인지 가는 길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문제는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날이 습하고 더워서 땀에 속옷이 전부 젖을 정도였는데 저희가 탄 버스에서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창문을 열어야만 더위를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면 창밖에 뿌연 스모그들이 들어와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애매했지만 저희는 일단 더위를 참을 수 없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석 시트가 불량해서 시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까지 있었지만 이건 빈대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괜찮았는데 문제는 제 뒤에 앉은 중국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제 머리춤에 다리를 그것도 양말도 벗은 채로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발냄새 같은 꿉꿉한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뒤에 앉은 아주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다리를 올려놓고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알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컸기에 순간 중국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었지만 너무나 능숙하게 중국어로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냥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명이 이렇게 시끄럽게 통화하자 전체적으로 목소리들이 커져갔고 어느 순간 버스가 아니라 시장통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친구들도 너무나 시끄러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항상 조잘조잘 대화를 하던 친구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은 채 애써 잠을 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저에게 발을 올려놨던 아줌마가 대뜸 기사를 툭툭 치며 뭐라고 말하니 버스가 갑작스럽게 도로 한편에 정차가 되었고 저희 일행을 제외한 전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순간 벌써 도착했나 싶었지만 도로 한복판인 거를 알고는 어찌나 당황했는지 우리끼리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으로 나간 승객들이 우르르 바지를 내리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도 부끄러움 없이 큰일까지 보고 있었죠.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박수까지 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의 골목길 구석에 보는 노상방뇨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물원에 동물들이 배변 욕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볼일을 보듯이 이들도 부끄럼 없이 배변 욕구가 생기자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것이었죠. 심지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유교의 나라이자 동양 철학의 본거지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성의 나라였는데 제가 지금 눈으로 목격한 중국의 모습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같이 본능대로 움직이는 전혀 이성이 없는 건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선진국의 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만의 습관에 너무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캠핑을 하냐 차라리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저번 영상통화 때 그 만족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그 친구의 말들이 진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 또한 이렇게 돌아가면 한국만 괜찮은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직접 가서 실체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자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 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만 한국도 중국처럼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러시아로 돌아가서 차라리 집에서 푹 쉬자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지만 사실상 연달아 2번의 여행지 선택에 실패한 우리는 처음 떠날 때만큼의 활기를 띠지는 못하고 다소 가라앉은 상태에서 혹시 한국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오랜만에 여행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하는 친구부터 기대할 필요 없다 중국도 저랬는데 중국보다 경제나 군사적으로나 후진국인 한국이 더 나을 확률은 낮을 거라고 일찌감치 포기한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축 처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소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한 여성이 일어나서 비상구를 활짝 열어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안이 벙벙했고 멀뚱히 비상구를 아무렇지 않게 열어버린 여성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상문이 열리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까지 펼쳐졌고 이 때문에 결국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비행기는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을 연 여성은 중국인으로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 비상구였다고 변명을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승무원 생활을 했지만 화장실 가려고 비상구를 연 승객은 처음 봤기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더 이상 이해하기에는 힘든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다음 대체 비행기가 배정될 동안 제대로 된 쉴 곳도 없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 겨우 비행기를 배정받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우리 모두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볼 뿐이었죠. 일단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은 베이징 공항보다는 조금 더 최신 시설화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잘 적용되어 있어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지고 실제로도 편의성이 높아져서 공항 입국 심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서 편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입국 스트레스가 덜해서인지 공항의 직원들도 친절하게 느껴졌고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외국인 이용객들 표정도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을 다니면서 정말 최악의 화장실들을 경험해왔던 터라 한국의 화장실은 사실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았었는데 인천공항에 있는 화장실은 5성 호텔 부럽지 않을 만큼 깨끗할 뿐 아니라 비데까지 있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니 더 깔끔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정말 배출하는 장소일 뿐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한국의 화장실은 아늑함마저 느껴져서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화장실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고 심지어 물기조차 없는 깔끔한 위생 상태는 창피하지만 제 개인 화장실보다도 더 깔끔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난 깔끔한 화장실에 감동을 받은 듯 사진까지 찍으면서 잠시 동안 화장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었던 건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몇 명도 사진을 찍으며 찍은 사진에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많은 걱정들로 가라앉았던 기분이 금세 좋아졌고 잠시 후 먼저 한국에 갔던 몽골인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잘 지냈냐며 혼자 외롭지 않았냐며 걱정을 했고 몽골인 친구는 우리 얼굴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고생한 것 같다며 피부가 많이 상했다고 말했고 순간 고민을 하다가 또 괜한 오기가 발동해서
프랑스와 중국도 물론 좋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몽골인 친구의 피부 상태가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분명히 같이 러시아에 있을 때는 우리와 비슷했는데 한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친구도 알아챘는지 웃으면서 우리도 피부를 좋게 해주겠다며 신나 보이는 표정으로 서울 시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데려간 곳은 한국의 피부과라는 곳이었습니다. 몽골인 친구는 한번 와본 곳이라 그런지 우리 또래의 직원과 아는 체 하면서 우리를 소개시켜줬는데요. 직원분도 확실히 피부과에 일하고 있어서인지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우리도 곧 비슷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잠시 후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방금 소개시켜준 한국 직원분 나이가 40대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저희랑 무려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저희는 무조건 20대인 줄 알고 피부만 부러워했었는데 이렇게 동안일 수가 있다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직원분만 특별히 동안인 줄 알았는데 한국 여행을 하면서 많은 한국 여성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동안이라는 사실과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는 화장실을 가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심지어 화장품을 들고 가서 화장을 천천히 고칠 수 있을 정도로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한국인들이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좋다는 사실과 화장을 다들 너무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피부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부층이 좀 두꺼운 편이며 피부가 대부분 지성 타입이어서 상대적으로 주름이 적고 탱탱한 느낌이 오래가는데 반해서 서양인들은 피부층이 얇고 피부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건성 타입이라서 주름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납득은 하면서도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피부과에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개 없이 피부에 녹는 실을 삽입해서 받는 시술이었는데 실이 처진 피부나 목주름을 탱탱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받게 되었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시술은 끝났고 한 번만의 시술로도 5년 이상 젊어진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한국의 의술은 의학을 넘어 마술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료기술 때문인지 매년 6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한국의 피부과 진료를 위해서 자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의료기술은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한국처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피부과 의료기술은 장비의 발달로 지방도시에서 원하기만 하면 수도인 서울과 비슷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료 평준화가 이뤄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러시아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땅덩이 자체가 클 뿐 아니라 교통편까지 좋지 않아서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접근성은 급속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 비용은 한국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저렴하게 받고 있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마주한 순간 가장 부러웠고 빨리 러시아가 보고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정말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피부과 치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러시아에도 빨리 한국의 피부과 장비들이 도입이 되어서 한국 여성 같은 동안의 피부를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의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피부였는데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한국의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다 같이 젊어진 피부의 만족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한국에 오기 잘했다면서 피부과를 나오고 나니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는 느낌이 무색할 정도로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했고 수많은 네온사인으로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져도 이렇게 활기찬 도시로 변한다는 게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해가 진 늦은 밤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혼자서도 밤거리를 잘 돌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늦은 밤이 되면 길거리에 조명도 많이 없어서 어두워질 뿐 아니라 여성이 혼자 다니기에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감히 혼자 산책을 다닌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요. 한국은 저녁을 먹고 밤거리를 산책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라는 소리에 한국의 치안은 유럽보다 중국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지인인 많은 화교들로부터 듣고 자란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었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많이 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 우긴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은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보다 치안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시민의식도 세계 선진국 어디와 견주어도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중국인들이 항상 아시아 안에서는 중국 본인들이 중심이며 항상 한국은 이긴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세계가 아시아를 볼 때 중심을 한국으로 볼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만 편향되게 소비하는 성향이 강해지자 일종의 질투이자 견제를 하게 되면서 생긴 불협화음이 낳은 여파로 한국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소비하고 열광하면서 한편으로는 깎아내리기 바쁜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온 뒤로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나스타샤가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댓글 하나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아나스타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사연은 언제나 감동카페에서